자, 제가 기소를 안 한다는 기소를 못 한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, 기소 안 하나요? 라고 하시는 분은 또 뭔지 모르겠네요. 예. 기소는 하겠죠. 안 할 수가 없지. 그런데 이미 기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못 한다고요.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? 기소를 하면 수사를 더 못 한다고요. 그게 원칙이에요. 근데 지금까지도 수사가 거의 안 됐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재판을 할 때 수사가 안 된 상태에서 재판하게 되는데, 그러면 공소유지가 되겠어요? 아니, 그 앞에서부터 쭉 들으세요. 그 중간에 툭 듣고 들어와가지고 그 헛소리 딱 하지 마시고. 그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. 왜 그러십니까? 참 답답하네. 자, 스카이필 TV님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. 예,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. SY님, 스트레스 질문 하지 마세요. 힘들어. 그러니까, 아우. 하늘을 우러러님께서도 무시하세요. 그러니까, 예. 생략해 버리라고요? 예, 생략해 버려야 되는데, 또 제가 이렇게 한마디씩 긁는 사람들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. 예, 줄리님께서 아마 늦게 들어와서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자,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분입니다.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. 첫 번째 주제 얘기는요, 또 방송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주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얘기입니다.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주동자들을 쭉 따라가 봤더니 그 배후에 결국 김건희가 나오더라 라는 내용입니다.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. 우리 김대우 PD도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증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증거들이 저희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널들에서도 보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. 근데 조금씩 내용이 틀려요. 그리고 추적을 한 라인이 틀리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다 보니까 종합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결론이 나왔습니다. 세 번째 주제는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서부지법 폭동 주동자들을 쭉 따라가 봤더니 대략 3개 정도 라인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 3개 라인의 끝에는 다 뭐가 있다? 결국엔 다 김건희가 있더라는 거예요.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총 59명이라고 합니다. 오늘까지 59명이었어요. 그런데 현재 추가로 40여 명 정도를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붙잡히지 않은 사람, 이 사람들이 더 범죄 혐의가 중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.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사람 많을 경우에 최대 100명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라고 합니다. 아이고, 예. 잠시만요. 네. 방송이 끊겼습니다. 이게 왜 또 갑자기 방송이 끊기고 이러지?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방송이 끊기네요. 버퍼링인가 봐요. 12시 넘었는데 갑자기 버퍼링 걸리는 이런 황당한 사건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. 접속자 수도 갑자기 확 줄어버렸네. 이런 속상해. 예. 예. 중간에 끊겼다라고 하시죠? 예. 벌레가 들어왔다라고도 하시네요. 예. 자,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. 59명 현재 붙잡혀 있고 앞으로 40여 명 정도, 그러니까 최대 100명이 넘는 구속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 구속자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. 판사실 문을 발로 걷어차던 사람. 알고 봤더니 전광훈 교회의 전도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. 이른바 특임 전도사? 특임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, 이 사람은 그 전부터 전광훈의 그 전위부대 역할을 해왔던 모양입니다. 전광훈이 사랑제일교회 그 재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동을 부리죠.
재개발 거기 땅이 포함이 됐는데 그 재개발을 그 재개발 과정에서 500억을 달라, 600억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결국에 거기 재개발이 지금까지 지연되는 황당무계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그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폭동을 일으켜왔죠. 화염병 던지고 막 그랬답니다. 그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. 대한민국 참 웃겨요. 어떻게 진보 진영에서는 조금만 좀 세게 나가도 다 구속인데 정광훈 같은 애는 화염병을 집어 던져도 구속이 안 되는 걸 보면 이거 뭐 전광훈 중심의 나라도 아니고 말입니다. 이러니까 전광훈이가 폭동을 일으키라고 선동하는 거 아니겠어요? 자, 근데 이 전광훈 이 사람 뒤를 쭉 따라가 보니까 이 전광훈이가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숱하게 드러납니다. 특히 전광훈과 사돈지간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번에 대거 이 폭동 사태에 관여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보면 그 교회 신도들이 구속되어 있다라는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죠. 최종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교회 신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전광훈의 사돈이 되는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관여를 했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은 거의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주된 범인 중 배우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전광훈이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자입니다. 서부지법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이른바 투블럭 잡고 나니까 10대래매. 아이고. 얘 뭐 파주의 모 교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역시 아주 극우적인 목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죠. 역시 전광훈과의 연결고리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번 폭동 사태에서 전광훈을 빼고 나면은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전광훈은 핵심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경찰에서는 이 전광훈의 이번 폭동 사태 개입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 특별수사대를 꾸렸다고 하죠. 예.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상당히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이번 계기로 이 전광훈을 좀 감옥에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자, 아무튼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큰 주범 하나는 아시다시피 전광훈입니다. 그런데 전광훈에 못지않게 많은 난동을 부린 사람 중에 젊은 시각인가 하는 애가 있죠. 그 젊은 시각, 걔를 쭉 타고 올라가 봤더니 얘는 또 뭐 김건희 팬클럽을 운영하는 자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. 이 사람은 당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현장에서 생중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빨리 현장에 나오라고 선동했던 자입니다. 국민저항권이 발동이 됐다면서 다 엎어버리겠다면서 유리창을 깨 부시고 법원 기물을 파손하면서 그 난동을 부리고 현장을 중계했던 바로 이자. 알고 봤더니 극우 유튜버로서 김건희 팬클럽 운영자였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사람이죠. 이와 관련해서는 벌써 많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전광훈과 김건희 팬클럽 이 둘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 또 있습니다. 바로 신남성연대인가 하는 놈이죠.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언론 보도는 문화일보 기사입니다. 문화일보 기사의 신남성연대와 그라운드C 이들을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, 이 신남성연대 배인균과 하는 놈이죠.
얘도 보니까 또 뭐, 예, 김건희랑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재밌는 거는요, 가장 극렬하게 난동을 부렸던,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고 물건 때려 부시라고 하고 했던, 그리고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던 그 사람 역시 신남성연대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 있는 강기훈 선임행정관, 이 사람이 바로 이들의 진짜 배후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번 사건의 최대 배후 3명을, 최대 주동자 3라인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. 전광훈, 젊은 시가, 그 다음에 배인규, 신남성 연대가는 거죠. 그런데 젊은 시각인간에는 김건희 팬클럽이고, 배인규는 신남성 연대는 뭐, 예, 강기훈 대통령실 비서관과 연결이 돼 있더라. 자, 근데 이 배인규와 연결되어 있는 강기훈이라는 사람은 또 김건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,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. 동영상 하나를 지금 보시고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기훈은 어떻게 좀 안 보이나? 들리는 소리 없나? 배인규하고 같이 움직일걸? 지금? 배인규가 이번에 메이저 쪽으로 많이 나왔잖아요. 원래 이제 그 꼬맹이들하고 장사하다가. 그렇죠. 그게 이제 강기훈이가 아무래도 수석 선임행정관이었으니까 예. 시민단체장들한테 또 그게 먹히거든. 청와대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. 예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은근히 먹혀요, 보수에서는. 예. 그래서 강기훈이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자기 졸로 쓸 애가 배인규밖에 없잖아. 그렇죠. 예. 신혜식 대표나 나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강기훈 대표로 보니까 별로 안 쳐주다가 이번에 이제 확 떴지. 그 과정이 이제 내가 보기에는 강기훈이가 이제 서포팅을 한 거구만. 아, 진짜. 야. 이게 빼기를 꽂아야 저렇게 이렇게 메이저 애들이 껴주질 않거든. 메이저 애들하면 언론사 말하는 거예요? 아니지. 그 집회에서 이제 그 메이저랑 지금 정광훈 목사님 부대나 이런 쪽에서는 안 껴주지. 근데 이번에 저기에서 아예 그냥 확 껴줬잖아요. 그렇죠. 누가 이제 뭐 로비가 있었겠죠. 그 나이는 맞지.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지금 확신할 수는 없지. 왜냐면 뭐 내가 그쪽에 이번에 집행부 구성을 할 때 연락이 왔었어요. 어떤 집행부? 저거 집회. 집행부 구성을 할 때 연락이 왔었는데 나는 내가 이제 회사를 문을 닫아버렸고 내가 이제 애들이 없거든. 예. 옛날같이 막 기동력이 좋고 그런 상황이면 내가 집행부에 들어갔겠죠. 내가 몸도 건강도 일단 심신이 많이 지쳤고. 그렇지. 예. 그래서 내가 외곽에서 돕겠다. 나는 외곽에서 돕고 내가 매일같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. 네. 저는 집행부 참석을 안 했다고. 네. 이제 그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대. 뭐라 하대.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는 건 그거라. 이제. 그걸 길을 봐주는 저 정도 그림을 그려주는 백줄이 있지 않는 한 세경우에도 그랬었거든 옛날에.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. 나는 그런 걸 경험해봤고 기획을 해왔잖아. 네. 내눈에 보이지 그게 다. 근데 시의원들이 저렇게 움직인다고? 시의원 얼마나 싸가지 갔는데.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빠드럭거리는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그림같이 나온다고? 근데 그걸 보고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. 네. 보시다시피 이 사항은 우리 그 이명수 기자가 방송한 내용입니다. 자,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대통령실 강기훈 행정관이 이 배인규, 즉 신남성 연대를 키웠다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자, 3가지 배후 중에 2명은 김건희 혹은 윤석열과 직접 연결된다는 얘기죠. 뭐 젊은 시각 한 대는 뭐 걔하고
배인규하고는 윤석열하고 직접 연결된다는 얘기죠. 자, 그런데 이게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 아까 녹취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강기훈과 배인규와 전광훈이 한 묶음으로 엮여져 있다라는 게 나오죠. 배인규를 전광훈 밑에 갖다 붙여준 사람이 강기훈이라는 겁니다. 그럼 이 강기훈은 누구 말을 듣고 배인규를 여기다 갖다 붙였겠어? 그 위에 누군가 지시 혹은 보고받는 누군가가 있겠죠.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. 자,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. 강기훈은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인데? 네,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. 김대남이라는 사람이죠.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원래 극우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익히 알려져 있는 사안입니다. 바로 그 사람. 이 김대남하고 아까 그 강기훈하고 같은 데 있어. 같은 비서관, 같은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람 옆에는 또 누가 있다? 성사명이라는 사람.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 헌법재판소 여기 출석한다는 얘기. 그래서 시민들, 아니 그 극우 인사들, 극우 그 틀딱들 나오라고 이렇게 선동했다는 글 올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? 자, 어떻습니까? 쭉 연결돼 버리네. 세 개의 주동자들이 결국에는 다 누구한테로 연결된다? 김건희한테 연결된다는 겁니다. 김대남 같은 경우에 얼마나 김건희를 싸고 돌았으며 또 김건희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가리를 굴리던 사람 아닌가요? 성사명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. 지금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주요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은 다 김건희 사람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 정설 아니겠습니까? 이 정설에서 놓고 보았을 때 결국에 이번 서부지법 사태를 끌고 온 사람은 누구라고요? 예, 김건희인 거죠.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이번 사태에 개입을 했고 윤석열이 없는 대통령실이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밖에 없죠.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원래도 김건희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? 특히 유튜버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직접 이 사람들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게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.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진짜 배우는 김건희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각각의 라인들만 가지고 찾아봤을 때도 김건희가 나왔지만 그 각각의 라인들을 종합해 놓고 보니까 또 역시 김건희로 나온 겁니다. 이거는 뭐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자,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주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. 이른바 전광훈, 그 다음에 뭐 젊은 시각인가 하는, 그리고 배인규, 이 사람이 이제 그거죠. 그 신남성 연대인가 하는 개. 자, 근데 얘들 쭉 전광훈 같은 경우 보니까 전도사들 뭐 이렇게 동원해가지고, 그리고 또 자기 사돈 동원해가지고 이번에 일을 일으켰다고 하지 않습니까? 자, 이 젊은 시각인가 하는 사람은 강기훈인가 하는 애한테, 강기훈인가 아니구나. 얘는 김건희 팬클럽이라고 하죠. 이 배인규는 강기훈이라는 애가 키워가지고 전광훈하고 편먹은 상태였고, 자, 그런데 이 강기훈은 누구랑 연결된다고요? 예, 김대남 그리고 김건희로 이어진다. 결국에 전광훈, 뭐 젊은 시각, 배인규 전부 다 누구한테로 이어진다?
김건희랑 이어진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. 결국 이번 서부지법 풍동 사태의 진짜 주범은 김건희라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. 이번 사태의 경우가 이게 단순히 볼 수 없는 것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거나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기 위해서 벌어진 사태 아닙니까? 윤석열의 계엄이라는 것은 내란이었습니다. 달리 말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실패로 끝난 내란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내란의 연장선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. 달리 말하자면 내란의 또 다른 우두머리, 내란 우두머리는 누구? 김건희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. 자, 저는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 봤습니다. 윤석열, 그래, 윤석열 기소하든지 말든지, 기소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든지 말든지.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수사할 수 있는 고리가 나왔다? 김건희를 수사할 수 있는 고리가 나온 거죠.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. 이 부분은 특검을 할 수도 있고 경찰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현재 상황으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김건희도 같이 감옥에 보내는 거죠. 근데 우리나라 이 법 구조상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. 따로따로 보내는 경우는 있어도. 부부를 한꺼번에 감옥에 보내려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딱 하나, 내란 정도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 내란 사태, 수사하다 보면 당연히 윤석열과 맞물리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. 어쨌거나 대통령실에서 움직인 거잖아. 그러면은 대통령 본인이 제일 첫 번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. 따라서 윤석열을 기소할 수 있는,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고리가 여기 또 하나 나온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. 김건희는 본인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뚫어낼 수 있는 구멍이 하나 또 생겼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? 네.